네, 안녕하세요. 루시아입니다. 네, 지금 설명회 끝나고 벌써 막 3주가 넘게 지났어요. 그쵸? 한 달 가까이 막 돼가가지고 제가 또 개강을 둘째 주에 해서 선생님들 막 이렇게 신청해놓고 못 기다리시고 또 막 이렇게 가시고 막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기다려 주셔서 이렇게 와주시고 또 인강으로 들어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어,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도 뵙고 작년에 계신 분도 뵙고 이러니까 좋네요.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 OT 시작하고요. 근데 이제 설명회를 안 보고 오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강의 계획이나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수업하는지 그리고 시험 유형 이거를 조금 설명회 때 그걸 압축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뭐 시험 유형 같은 거는 그래도 잘 알아두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그래도 설명회를 한 번씩 다시 가셔서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작년까지 했었던 시험 제도고요. 그래서 좀 지난번에 설명회 때 보여드렸던 화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교육학 그대로고 전공에서 기입형이 이제 우리가 전공이 A, B 나눠 있는데 전공 A에서 8문항 있던 게 문항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번 보는 시험부터는 기입형이 4문항과 2문항이라서 6문항으로 줄었고요. 대신에 서술형 있고 그다음 논술형이 있었어요. 10점짜리 논술형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입형이나 논술형 자리까지 서술형으로 들어가고 서술형이 5점짜리 여기 보시면 2문항인데 10점이잖아요. 얘네가 5점짜리가 있었는데 이것도 없어지고 다 4점짜리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준비하시기가 좀 수월하실 거고 작년까지는 이제 논술형을 선생님들이 사실은 본론이 중요하긴 한데 서론 결론에서 그 간략하게 써야 되는 거에서 압박감을 느끼시고 그걸로도 막 어떻게 써야 되냐고 정말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샘플 몇 번 보여드려도 계속 내용이 바뀌니까 이거를 어떻게 서론 결론을 해야 되냐 하셨는데 이게 빠져가지고 많이 선생님들 속이 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 교과 과목에 계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어차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좀 전공 과목 이게 다 빠졌죠. 그렇게 해서 100점 만점이 되는 거고 좀 빠르죠. 설명회 들으신 분들 지루하실까봐 빨리 하는 거라서 선생님들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설명회를 꼭 다시 꼭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교육학 20점짜리 보시게 될 거고 기입형이 그러니까 A형에서 90분 그 다음 전공 B에서 90분을 하는데 기입형 서술형 들어가고 여기서도 기입형 서술형 들어가고 총 문항수는 크게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23문항 이거 포함해서 그랬는데 교육학 포함해서 24문항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 시연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걸로도 지금 선생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 2차 면접 때 우리가 지금 심층 면접 보고 있는데 거기서 시연을 하느냐 뭐 집단 상담 같은 거를 하느냐 이러는데 계속 어떤 식으로 될 거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되는 거고 확실히 된다라고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그때 공청회에도 제가 참석을 했었지만 사실 좀 보면서 처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 얘기했을 때는 상담도 시연이 되고 이런저런 것들 막 이렇게 계획하시는 것들을 쭉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겠구나 우리가 굉장히 발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 그거에 반발하시는 각 기관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갈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담 시연을 하면 그걸 누가 보냐고요. 면접을 그거를 누가 평가를 할 거예요. 누가 근데 이제 뭐 상담 심리 1급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은 상담교사 뭐 8년 이상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자격증이 있는 상담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 의견이 나오면 또 여기서 반발하고 이 의견 나오면 또 여기서 반발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일단은 상담
외부에서 상담 전문가가 와서 아니면 상담 교수님을 섭외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처음에 나왔지만 그거에 대한 반대도 굉장히 컸고 왜 이게 어떻게 교육인데 왜 외부 전문가가 오며 그러면 보건이나 다른 선생님들 다른 교과에선 그걸 가만히 있겠냐 이게 왜 예외적으로 한테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반발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그냥 들었는데 그러니까 현직 교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상담 교수님들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육청이라든지 장학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장, 교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꼭 상담 전문가가 봐야 되냐?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상담 교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상담사라는 게 전문적인 그런 능력으로 인정을 그렇게 받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은 할 수 있지 이런 식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전에 이렇게 교육대관에서 지금 원래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이 다른 과목 하시면서 상담교사 자격증을 이렇게 취득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연수 받으시면서.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사실 지금 상담하라 그러면 못 하시잖아요. 그거 잠깐 연수 받고 어떻게 상담해요. 우리도 이거를 몇 년씩 배우고 대학원 다니고 해도 정말 전문적으로 수련을 받지 않으면 못 하는데 근데 굉장히 이게 상담이 아무래도 특히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더 쉽게 보이는 게 상담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양한 기법 속에서 이게 다 계산된 기법들이고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거고 이 사람을 통찰하게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질문이고 이게 근데 너무 일상적인 대화처럼 비전문가의 입장에선 보이니까 그게 계획된 질문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얘기 들어주고 이런 거지. 그래서 사실 저도 학교에 있을 때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그냥 얘기 잘 들어주고 그런 입장을 해줘라 막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전문가로 봐주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사례 발표를 했을 때 교장 선생님이랑 교감 선생님 그리고 또 그 학교에서 상담 자격증 가지고 계시지만 다른 과목 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제 막 와서 사례 발표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였냐고 상담이 이런 거였냐면서 막 고맙다고 막 안아주시고 막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접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TV에 비춰주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쉽게들 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이게 어떻게 도입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방향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거의 이게 이제 도입이 될 거는 같은데 아직 딱 100% 누가 보고 뭐를 보고 이거는 아직 딱 100%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그리고 한다고 해도 오래 될지 빠르면 오래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100%는 아니니까 말씀은 더 이상은 안 드리고 공고가 나오면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가야 될지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건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우리 시험 과목 있죠. 그래서 과목이 원래 7가지였는데 7가지 더 추가돼서 14과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교재에서 13과목으로 추려져서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1, 2월에 들어가는 것들 6과목 그리고 3, 4월에 7과목 들어가는데 아동 청소년이 합해져 있어요. 그래서 7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개수를 하면은 8과목으로 들어가지겠죠. 근데 어떤 한 과목은 하나 공부하기도 너무 힘든 과목들이 있는가 하면 또 중복되는 것들 때문에 되게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과목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너무 힘든 것들은 얘와 얘 이런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이제 이상심리학 같은 경우는 DSM-5의 그 350가지가 넘는 진단들을 우리가 다 외워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시험에서는 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특수화 상담에서도 이런 진단 기준들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문항들이 있었는가 그런 게 있었는가 하면 작년에는 이상심리학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재작년 시험부터 들어간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2인증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었고 그래서 작년에는 더 심화돼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단순하게 그냥 ADHD 그렇게 허무하게 또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몰라도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또 이거를 깊게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좀 우리에게 좀 고통을 줄 것 같고 여기서는 얘가 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TO나 경쟁률 이거는 설명회 때 말씀드렸고, 그래서 최근에 지금 TO가 엄청나게 갑자기 이렇게 확 여기부터 많아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경쟁률도 줄었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너무 올해 특히 쟁쟁하신 분들이 오실 거고, 이때는 이렇게 TO가 이렇게 확 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험 삼아 시작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 TO가 이제 확정 TO는 좀 늦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좀 비교적 쉽게 합격을 하셨고, 자꾸 이때 합격하신 분들이 야, 일하면서 할 수 있어. 뭐 3개월이면 돼. 자꾸 이런 이야기를, 안 좋은 영향들을 자꾸 퍼뜨려가지고. 그런데 제 주변에도 그렇고, 지난 이제 시험에서도 그렇고, 일하면서 일단 아직 확정은 안 났지만 1차 합격하신 분 계시거든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하셨고, 그러셨고, 근데 정말 열심히 하신 거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정말 그 첨삭도 꾸준히 내시고, 정말 성실히 하셨고, 제일 잘 보시겠다고 생각을 했던 분이 또 안 되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일을 한다고 된다 안 된다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뭐 야, 이 사람은 또 어떤 분들 이렇게 4년 5년씩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4년 5년씩 지금 했는데 했다라는 거는 이때 이렇게 잘 들어갈 수 있을 때도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야, 이거 몇 년 했는데도 안 되는 시험이야 라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일하면서도 됐대, 뭐 단기간에 됐대, 이런 이야기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그게 사실이거나 말거나. 심지어 그때 누구셨더라? 일주일인가 한 달인가 뭐 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진짜 아, 진짜 한국사도 일주일 만에 못하는데 무슨 이거를, 말도 안 되잖아요. 그쵸? 하루 한 과목을 읽는 것도 안 돼요. 우리 지금 과목이 10과목, 14과목에다가 교육학까지 하시면 거의 25과목인데, 그래서 제발 그런 분들 무시하시고, 정말 천재라서 그렇게 하셨더라도 자꾸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신 분들 힘 빠지게. 그리고 더 열심히 해서 될 수 있는데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막 이래가지고 떨어지면 뭐 책임져줄 것도 아니면서,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의미 두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TO가 많이 나와서 작년 초에 교육대학원 입학하신 교과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올해도 또 많이 들어가시더라고요. 또 이게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작년에 이제 입학하신 분들이 올해 시험 자격이 되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여기도.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쟁쟁하시단 말이에요. 이제 그분들은 교과를 열심히 준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 전공도 아니고 그런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잘하시고 계시고, 또 장학금도 받으셨잖아요, 우리 선생님도. 예, 그래서 그 교과 선생님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열심히 몇 년 동안 준비를 하셨다가 이렇게 오신 분들이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그 습관이 잡혀 있는데, 지금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은 진짜 앉아있기도 힘들거든요. 오래 앉아있기도 힘들고, 막 이 방법 해보고 저 방법 해보고 막 이런 좀 시행착오도 겪으시고 하는데, 이분들은 공부 자세 잡혀있죠. 교육학 다 돼 있죠. 얼마나 열심히 교육학을 몇 년 동안 하셨어요. 한국사도 돼 있죠. 이제 전공만 하면 되는데 또 그 노하우가 있겠죠. 열심히 하시는 또 그 치열함 속에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쟁쟁하신 분들이 이제 올해부터 들어가고 또 내년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다른 분들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일하면서 될까요? 막 이런 거 자꾸 물어보시는데, 말씀드렸듯이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쵸? 일 안 해도 안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난 그 수능 시험이 우리 막 불수능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수험생들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 스카이캐슬이 그런 쪽으로 하는 드라마인 거 맞죠? 그쵸? 근데 그게 우리가 봤을 때 비현실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일부 진짜로 막 우리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수능 만점 받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이번에 그 불수능에서도 보면은 취사병, 군대 취사병이 수능 만점을 받은 사람이 나왔어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막 댓글로 막 멋있다 멋있다 하는데, 그 와중에 또 막 또 악플들이 있어요. 취사병? 아침에만 좀 바쁘고 중간에 쉬는 시간들 있어 막 이러는데, 그렇게 쓴 사람은 24시간 주고 가해시켜주면 만점 받을 수 있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군대에서 취사병이 정말 남들이 그 스카이캐스처럼 해도 못하는 거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 질문은 그냥 막 남 어떻게 할까, 일하는데 합격할까 말까 하는 그냥 무조건 매진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방법 좋을까 저 방법 좋을까 한 그냥 이거든 뭐든 일단은 파고 들어서 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설명회 때 워낙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던 부분이라서 복습에 대한 부분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보신 분들이 많아서 제 수업 말씀드리면 당일 복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지난번에 1, 2월에는 이제 교재로 공부를 했고 3, 4월에는 칠판에 막 이렇게 쓰면서 좀 압축해서 하면서 제가 또 막 주요 단어들 이렇게 지우면서 같이 복습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쓰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PPT로 하고 제가 여기 교재 있는 거 다 글자 확대해서 줄 다 맞춰가면서 PPT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할 건데 그냥 교재로만 하면 설명이 부족할 것이고 제가 또 설명으로만 하면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복습할 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다른 과목 그 학원 다른 과목 하시는 교수님이 계신데 우리 그 수험생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수님 설명을 잘해줘서 좋은데 복습할 때 이게 매칭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들을 때 이해됐는데 교재를 봤을 때 이게 어느 부분이었는지 모르겠고 필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인지 설명만 듣다가 놓쳤다고. 그래서 제가 같이 교재 보고 추가 설명 드리고 같이 보면서 설명 드리니까 중요한 거 메모하시거나 밑줄 치시거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이제 오늘 수업 5시까지잖아요. 우리 일정이 좀 빠듯하긴 해요. 이 과목들을 제가 1월부터 4월까지 끝내기는. 그래서 5시지만 아마 6시 정도 될 수도 있고 부족하면 하루 정도 더 보강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오늘이랑 다음 주까지는 5시까지 하려고 그래요. 선생님들 안 하시다가 하시니까 또 막 이렇게 몸 쑤시고 우리가 집중이 또 잘 돼야 돼. 직강 선생님들은 졸면 인강으로 이렇게 돌려보는 것도 아니고 졸았다가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맑은 정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5시까지 할 거고 근데 일단 4시 정도까지 진도를 나갔다가 했던 거 이렇게 쭉 같이 복습하면서 주요 개념 같이 확인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복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번 강의 컨셉은 복습이에요. 당일 복습. 그래서 제가 막 그 망각 곡선하면서 설명회 때 다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가 뭐 1시간 수업을 하고 쉬는 시간이 있으면 그 1시간 수업 해봐야 페이지 한 10장 정도 나가잖아요. 그거 한번 이렇게 쉬는 시간에 훑어보는 거 1, 2분이면 주요 개념 같은 거 간단하게 빗줄 친 것만 볼 수 있거든요. 눈에. 바로 보면 또 그게 바로 눈에 들어와서 아 이거였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하고 한 1, 2분 정도만 보고 그 다음 화장실 가시거나 일어나시면 간단하게 2번 보시고 저랑 같이 마지막에 1시간 복습하시고 그리고 또 끝나고 남아서 1~2시간 찬찬히 한번 오늘 했던 거 읽어보시고 가는 길에 차에서 읽어보시고 하면 집에 가서 안 하셔도 이 안에서 그래도 5번은 돌아가잖아요. 빠르게라도. 그쵸?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우리가 좀 많이 보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연간 계획이 지금 하는 게 이거죠. 공개 강의하고 있는 게 종합이론 첫 번째 거 1, 2월 강의인데 제가 설명회 때 2월 말까지 이거 신청 가능하다고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1월 말까지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더라고요. 1월 말까지 하셔야 되고 진도율이 보니까 2월 10일까지 50% 진도율이 돼야 그래도 마지막 강의 8주까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밀리지 말고 잘 들으시고 그다음에 인강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공개 강의고 무료 강의 하니까 일단은 클릭을 해두신 것 같은데 진짜 보실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 꼭 보셔서 2월 10일까지 50% 보셔가지고 8주 강의 다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 여기서 6과목 여기서 이제 남은 과목들 해서 4개월 안에 일단은 끝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출 분석할 거고 그 다음에 영역별로 과목별 영역별 문제풀이 들어가고 이때 이제 12주 동안 그러니까 나머지 다 8주씩이고 여기서 이제 12주인데요. 모의고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2주 정도는 핵심 정리가 들어갈 거고요. 마지막 2주 그러니까 11주 12주 차에서는 교육학도 같이 보시면서
완전 그 실전 모의고사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분석을 이때 이제 기출을 다 보기는 하는데 제가 지금 오늘도 자료에 기출 맛보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것들은 조금씩 기출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할 거예요. 근데 기출 문제라고 해서 이게 되게 좋은 문제도 있고 제가 뭐 좋은 문제 나쁜 문제 이렇게 평가할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사실 이번 시험에는 좀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속상했던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고 정확하게 개념을 암기하고 있어도 너무 애매하게 내놓은 것들이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결론이 안 나고 강사들도 다 주장이 다르고 근데 솔직히 저희들은 막 열몇 과목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대학 교수님들은 더 전문 세부적으로 본인이 발달이면 발달, 뭐 임상이면 임상 이런 게 있죠. 제가 또 자문을 구해봤는데 그래도 안 맞아요 서로 이분들이. 그래서 과연 출제자가 이것을 그러니까 뭐 킬러선지 막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는데 함정으로 이거를 낸 건지 아니면 출제자도 의도하지 않게 이도저도 이렇게 그러니까 문장으로 봤을 때랑 전체 흐름이나 문단으로 봤을 때랑 답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긴 해요. 그리고 또 뭐 이제 서술형 같은 것도 있고 좀 생각해서 해야 하는 문제들도 가끔씩은 그런 것들이 뜨문뜨문 있는데 일단 우리 기출 맛보기에서는 그런 스트레스 받는 것들은 빼고 그런 것들은 제가 기출 분석할 때 다 할 거고요. 기출 분석할 때 저는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답이에요 하지 않고 약간 논란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긴 해요. 답이 공개가 안 되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실 수학처럼 답이 나오는 게 아니어서 오늘 우리가 방어기제 하는 거에서도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던 이놈의 전치 대치 이런 것들이 제가 그것도 이번에도 좀 명확하게 가려고 몇 시간을 그걸로 실험을 했는데 책마다 나온 게 다 너무 달라요. 예, 같은 단어를 아예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같은 단어를 영어 원문으로 다르게 나와 있기도 하고 책마다 이게 자꾸 이 사람 책을 번역되고 하는 과정에서 자꾸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참 힘든 부분이 있지만 여튼 그런 것들은 이렇게 기출 맛보기에서는 하지 않을 거고요. 나중에 다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런 우리가 개념했던 거를 기출에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기입형이나 좀 간단하게 나오는 것들은 배운 것만으로도 풀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우리가 자신감 가질 수 있는 문제 예, 그런 문제들로 좀 할 거고요. 오늘 진도를 그렇게 많이 나갈 게 아니라서 우리가 오늘 이제 상담 이해하는 부분 그러니까 상담이 이론 부분과 실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사실 우리 그 책들 상담 이론과 실제 그런 책을 사면 상담 이론들이 먼저 주로 나오고 실제 부분이 뒤로 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앞으로 뺐어요. 왜냐면은 이제 상담 이론을 할 때도 보면은 기법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그래도 그 실제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지 상담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이론에 맞는 것들을 이제 대입시켜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뭐다 이렇게 됐지 또 기법하고 이론하고 이 얘기 하려다 그랬죠. 그래서 이론을 많이는 안 나가고요. 상담의 그 실제 부분하고 이론이 이제 정신분석, 행동주의, 그다음 인본주의까지 인본주의라기보다 정확하게 그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예, 이렇게 세 가지까지 할 거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네, 그다음 이게 주차벌 강의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상담 이론과 실제하고 이렇게 성격 심리학 해놨는데요. 이 사주 꽉 차진 않고 되도록이면은 심리학 개론도 이때 조금 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절이 되기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더 짧게 되는 게 있고 또 한 주가 더 길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해서 할 거고 강의 시간은 10시부터 7시 일단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부족해지면 6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해요. 그리고 개강 오늘 했고 이제 교재는 상권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교재 지금 준비하신 분도 있고 아직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여기 교재 없으신 분들이 이거 보면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과목들은 3, 4월 달에 하고. 예. 그리고 제가 설명회 때도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디데이를 딱 해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직 개강도 안 하고 설명회인데 마지막에 디데이가 나오니까 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우리 자꾸 남은 것 좀 이렇게 세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좀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아직 날짜 안 나왔죠, 그죠? 근데 이제 재작년이 이제 11월 말쯤에 시험을 받고 작년이 11월 24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비슷한 시점의 토요일이 11월 23일이에요. 그래서 그쯤 그냥 이렇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임의적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이거 바뀔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일단은 간단하게 요 정도 안 하고 좀만 더 할게요, 선생님. 모티를. 그 다음에 그 질문이나 상담 같은 것 좀 안내를 드릴게요. 질문을 이제 핸드폰으로, 휴대전화로 이렇게 카톡으로 주시거나 뭐 전화 상담하시거나 그렇게도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 제가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카페를 잘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인강으로 선생님이 제가 이제 막 결과들을 물어보기가 조심스럽잖아요. 이제 막 연락 주시겠지 하면서 기다리는데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못 보고 넘어간 게 있었어요. 한 달 지나서 본 거예요. 사실 저는 되게 기다렸는데 내가 먼저 하기도 조심스럽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래도 걱정되니까 연락해봐야지 했는데 이미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거 이제 상대편 입장에서는 일십 막 이러죠. 그렇게 오해를 사잖아요. 저는 정말 아닌데 연락을 너무 기다렸던 분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또 제 핸드폰 가지고도 게임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카톡보다는 그렇게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카페에 그래서 수업에 관한 질문은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 해주시고, 공개되는 게시판이고 그거는, 그리고 상담은 따로 상담 신청 게시판에 그 스텝만 보기 체크해가지고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독서실이나 도서관에 많이 있어요. 저도 집에서는 잘 안 돼서. 그런데 이제 무음으로 해놓거나 아니면 어쩔 때는 아예 놓고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카페에다가 미리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고, 그 다음 통화하시길 원하시면 그냥 글이 편하시면 그게 남겨주시면 되고, 전화 상담 원하시면은 언제가 편하신지 남겨주시고, 그 다음 간단하게 어떤 거 고민이신지 그냥 한두 줄 정도라도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그 시간대에 되도록이면 전화를 드려서 통화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질문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질문하시면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 막 답변을 드리거나 제가 이렇게 생각나거나 떠오르는 걸로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 또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그걸 잘 모호해서 어차피 제가 설명해드렸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다른 분들도 똑같이 이해가 안 되셨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 거라면 제가 좀 더 설명 준비를 해가지고 더 확실한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이해를 쉽게 도와드렸으면 하는 게 항상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여기서 답변 드리면 이런 예시를 더 들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카페에 남겨주시면 선생님들이 다른 분들도 그 질문 헷갈려 하실 수 있는 것들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 선생님들 나중에 또 왜 틀린 문제 또 틀린다고 분명히 내가 질문했는데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들어가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좀 긴 설명이 필요할 때는 다음 시간에 강의할 때 설명을 드리거나, 어떤 분은 제가 아예 이렇게 간단한 답변이 안 되겠다 해서 파일 문서로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게시판에 그렇게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OT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도 아마 좀 힘드실 거예요. 쉬는 시간에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또 안 하다 계속 앉아 있으면 다리 지나거든요, 잘 때. 그러니까 좀 스트레칭도 하시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화장실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푸시고, 또 맑은 정신으로 10분 쉬고 수업 이제 시작할게요.